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서 본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법의 개성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곧 이론 공부고, 이론으로 배웠던 걸 문제에 적응해가는 양자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올해 33회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33회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그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럼 이 대지권 등록부는 딱 두 개만 기억해 두면 돼요. 대지권은 집합 건물이죠. 그죠? 집합 건물은 아파트예요. 아파트니까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한다. 이거를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은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 일어났죠. 1번에 집은 일어났죠. 우리가 소재와 집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죠. 그럼 지목이라면은 X가 되죠. 그죠? 이 지목은 두 군데만 등록을 하죠.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도면이죠. 그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하는데 이때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가지죠.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글자가 적용되는 게 4가지죠. 그죠? 그게 주차, 우리가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이 4개만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목은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 이 두 개를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거를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니까 우리가 축척 변경의 청산의 절차를 묻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3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축척 변경을 하면은 청량을 해요. 청량을 하면 항상 우리가 경계 면적이 변하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해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되는 거는 1월 이내에 이의 신청은 지력소관청,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출제위원은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지력소관청,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둘 다 1개월 이내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죠. 지금까지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이것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토지 이동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등록을 했다는 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는 거는 신청 아니면 직권을 하는 거예요. 항상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령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거 항상 이거를 갖고 출제는 시험 문제 답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토지 이동이죠. 그죠? 이걸 토지 이용이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이랑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할 때 출제윤이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묻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럼 용출은 솟아나는 거죠. 따라서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예요. 광천지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 지목은 우리 지적파트에서 1등으로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그 지목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지목의 구분을 갖고 항상 시험에 출제를 할 때 1순위로 나오는 게 보기 1번입니다. 이게 보기 1번에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되는 곳은 잡종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2번에 자,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X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수원 안에, 목장용지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대로한다고 기억을 해둬야 되죠. 여러분 과수원이 아니라 대가 되겠죠. 3번에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다. X죠. 그죠? 사적지에서 제외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학교 안에, 종교용지 안에, 공원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닙니다. 사적지에서 제외하는 거라. 그 말은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다면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되고, 학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다면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입니다. 3번도 틀렸네요. 그죠? 그럼 4번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곳은 수도용지로 한다. 오죠. 그죠? 우리가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죠. 이게 수도용지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를 갖춘 토지는 도로다. 틀렸죠. 그죠? 철도용지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일정한 궤도라는 거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기차 가는 선로를 말하죠. 그죠? 이 선로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 용제입니다. 그러면 이 지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온수, 약수, 석유리 등이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1번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오죠. 그죠?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오죠.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부동산이니까 건물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오죠. 그럼 여기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부동산 가격이라면은 O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보상이라면은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효율적인과 토지의 적성,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 X죠. 그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여기서 권리라는 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죠. 그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합니다. 소유자 외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나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전부 다 등록을 해요. 따라서 소유자도 등록하고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적성평가서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의 핵심이 되는 거는 2번, 3번을 갖고 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 4번, 5번은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보면은 지적 전산 자료에 있어서 신청을 할 때 심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적 전산 자료. 제가 만약 지적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럼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저한테 무턱대고 자료를 내어주는 게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 심사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상식으로도 해결이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사생활 침해. 여러분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2번에 보니까 지적 전산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3번에 보니까 자료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 이 장부가 밖으로 나갔을 때 목적 이외에 사용된다.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상식선에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그래서 심사 내용은 4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2번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 덧붙인다면은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누구한테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그거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죠. 그죠? 그럼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할 때는 그게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축척 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둔다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위원회는 3개가 나오죠.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축척변경위원회 지력소관청 소속이죠. 1번 오죠. 그죠? 이번에 위원장은 지력소관청이 지명한다. 오죠. 그죠? 3번에 지력소관청 축척변경에 관한 청량을 완료하였을 때는 자, 지력공사의 면적과 청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X죠. 그죠? 이게 아니라 지번별 조서죠. 지번별 조서. 그럼 이 문구가 틀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그림으로 본다면은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며칠이나 20일이죠. 20일. 그 다음에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해요. 그럼 그 경계 면적이 변했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요. 청량을 하면은 면적에 정감이 있는 경우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지번별 조서예요. 지번별 조서. 이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네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지력 청량 의뢰 및 지력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 나와 있네요. 1번에 지력 삼각 보조점, 지력 도근점 성과는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신청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출제위원이 지적 삼각점을 묻는지,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묻는지를 구별하면 되죠. 이때 지적 삼각점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의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죠? 자, 이번에 지력 청량 의뢰서는 지력 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X죠. 그죠?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2번하고 5번을 묶어서 4번을 묶어 본다면 출제인이 물을 때 의뢰서를 묻는지 계획서를 묻는지를 구별하면 돼요.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죠. 그럼 나중에 계획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럼 3번에 시도지사나 지력소관청은 지력기준점 성과를 보관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4번은 지력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력소관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자, 이렇게 합니다. 지적기준점을 물었을 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열람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지적소관청,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보기 5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지력청량 의뢰인과 지력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다면 4분의 1은 청량기간, 4분의 3은 검사기간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저 청량기간은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1.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하면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해가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때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라.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9번이네요. 여기 보니까 지력 청량을 실시해야 한 경우로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자, 1번에 보니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게 기초 청량이죠. 2번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죠. 3번에 보니까 지상검천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한다. X죠. 그죠? 이거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에 표시하는 겁니다. 지형도가 아니라 지적도 및 임야도예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형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요게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등록을 말소를 했죠. 이게 등록 말소 청량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일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청량이 필요가 없죠. 일필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얼마만큼 바다로 쓸려 들어갔는지 청량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역시 등록상 정정 청량이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우리 법에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청량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도 공부, 복구, 경계 복원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 지적 재료사 청량, 지적 확정 청량 13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9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에 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는 등기 필정,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의해 정리한다. 다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면 O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면 X입니다.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이라면 X입니다. 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력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력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에는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갈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제가 좀 전에 33회에서는 축척 변경이 3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축척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째 동의를 받느냐? 3분의 2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한번 잠깐 여기까지만 한번 본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축척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해라. 그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지력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 일어났네요.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지력청량 어뢰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보면 이런 말이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잖아요.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 공부죠.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에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죠. 그죠? 소유자. 그러면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자,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들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그게 복구 자료예요. 이게 법의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를 보고 판결서를 보고 지적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자, 이건 정확한 표현으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서류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분실될 걸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해놨다. 그럼 복제된 자료를 보고 복구하면 돼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자료는 등기부와 판결서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지적은 소유자를 주로 공시하느냐,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느냐,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이거를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 그래서 우리가 앞 문제에서 여기에 지적 청량 의뢰서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3회 지적 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봤네요. 그죠? 그럼 이 33회 지적의 특징이 뭐냐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하나의 제목에서 문제를 세 문제를 낸다. 그건 너무 많이 낸 거죠. 그래도 그건 출제인의 자유였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듣기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